내가 시작한 불이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 불 이제는 내가 당신의 세상을 삼키는 태양이 되어주지. 차가운 목소리가 지옥의 불길을 가르고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는 무너져 내리는 천장의 파편을 피해 바닥을 굴렀습니다. 입과 코를 막은 손수건은 이미 검은재로 뒤덮여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살갗을 녹여버릴 듯한 열기가 사방에서 그녀를 압박했고 시야를 집어삼키는 검은 연기는 지독한 유독가스를 품고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칼날을 삼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루시아의 잿빛으로 얼룩진 얼굴 위에서 두 눈만큼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비규환의 화염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아닌 다음 수를 계산하기 위한 냉혹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그는 지금쯤 이 불길 속에서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제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바로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확신이야말로 김선재 스스로의 목에 겨눠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문태경이 단단히 잠긴 강철 문을 향해 짐승처럼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쿵, 쿵, 둔탁한 충격음이 건물이 타들어가며 내지르는 비명에 덧없이 묻혔습니다. 그는 어깨뼈가 부서져 내리는 극심한 고통조차 잊은 채 오직 저 문 너머에 살아있을 루시아 그의 유일한 구원자만을 생각했습니다. 젠장, 제발 좀 열려라. 이 빌어먹을 문. 문태경의 절규는 거대한 불길에 삼켜져 한 줌의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절망으로 가득 찬 그의 눈에 모텔 옆면을 타고 오르는 낡고 사가버린 가스배관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은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도 혹은 자신을 폭발과 함께 날려버릴 함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태경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관을 붙잡고 위태롭게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녹슨 쇠 파이프에 손바닥이 쓸려 선혈이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층, 이글거리는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유리가 박살난 창문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문태경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 몸을 날렸고 깨진 유리 파편 위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뜨거운 공기가 그의 폐를 태웠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루시아 씨, 어디 계십니까? 루시아 씨. 그의 외침에 화답한 것은 복도 저편에서 들려온 희미한 기침 소리였습니다. 문태경은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루시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문태경의 실루엣을 보고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무 요란하게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문태경 씨.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드려야 할 것 같군요. 농담할 힘이 있는 걸 보니 아직은 괜찮으신가 봅니다. 이제 어서 나가야 합니다. 건물이 곧 무너질 겁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루시아는 그의 어깨에 힘겹게 몸을 기대며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맹렬하게 타오르는 복도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문태경 씨.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다간 정말로 우리 둘 다 여기서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만 합니다. 저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끔찍하게 불타 죽었다고 완벽하게 믿게 만들어야 해요. 김선재는 지금쯤 어디선가 이 장엄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축배를 들고 있겠죠. 그 달콤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 그는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겁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연기 때문에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문태경은 그 의지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계획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날 믿어요, 문태경 씨.
모든 건 내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내기 위해 저 낡은 가스배관을 탈 것이라는 것까지도. 루시아의 눈빛은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짧게 숨을 내쉬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루시아의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불길이 약한 곳을 찾아 반대편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재의 그 오만한 머리로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같은 시각 화염에 휩싸인 모텔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김선재는 최고급 세단 뒷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와인 너머로 비치는 불길이 마치 아름다운 불꽃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시아, 감히 내 앞을 가로막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됐으려나.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내 오만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죽어갔기를 바라지. 아니, 후회할 시간조차 없었겠군. 안 그런가? 그의 옆에 앉아있던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회장님? 김선재는 와인잔에 남은 와인을 한 번에 들이켜고는 잔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가장 성가신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다음은 늙은 여우의 숨통을 마저 끊어놓을 차례야. 하지만 그냥 죽이면 재미가 없지. 희망이라는 이름의 독을 아주 천천히 주입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감상해야 하지 않겠나. 김선재는 나른한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이 요양하고 계신 곳으로 가자. 아주 슬프고 비통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거든. 자식 같은 아이를 잃은 늙은 아비의 슬픔을 위로해드리는 것 또한 아들 같은 나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로움과 함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혹함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시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사라진 이상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루시아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깊은 밤, 도시의 불빛이 감히 닿지 않는 외곽에 위치한 고급 사설 정신병원, 평온의 집이라는 위선적인 이름이 붙은 그곳의 복도를 김선재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값비싼 구두 소리만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곳은 민두식 회장을 치료라는 명목 아래 감금해 둔 곳으로 김선재에게는 자신만의 작은 왕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도 끝, 삼중으로 잠긴 육중한 VIP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달빛만이 쇠창살이 박힌 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에 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들어서는 기척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석상과도 같았습니다. 회장님, 달 구경은 즐거우십니까? 혹시 저 달을 보며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는 헛되고 헛된 기대를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김선재의 비아냥거림에 민두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김선재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눈빛은 사라지고 증오와 경멸, 그리고 스스로도 감지하지 못하는 희미한 불안감이 뒤섞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놈. 네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내게서 모든 걸 빼앗고도 아직 부족한 게 남았다는 말이냐? 빼앗다니요, 회장님.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짊어지고 계신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고 회장님의 건강을 염려해 이렇게 좋은 시설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회장님께서 붙잡고 계신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러 왔습니다.
김선재는 민두식의 침대 옆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그의 얼굴을 마치 흥미로운 벌레를 관찰하듯 뜯어보았습니다. 아직도 루시아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 영악한 여자가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 이 철옹성에서 회장님을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 모양인데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루시아는 반드시 온다. 그 아이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너 같은 배신자와는 근본부터가 다른 아이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만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배신이라 글쎄요. 애초에 당신들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했습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얽힌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잖습니까? 회장님께서는 루시아의 능력이 필요했고 루시아는 회장님의 배경이 필요했을 뿐. 아름다운 관계로 포장하지 마시죠. 김선재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 지독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 아들 같은 제가 친히 알려드리죠. 루시아, 그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두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거짓말. 니놈이 또 무슨 비열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거짓말이라뇨. 저는 언제나 팩트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제가 친히 마련한 뜨거운 장례식에서 아주 화려하게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시죠, 아버님. 아버님을 구해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님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김선재는 민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더없이 잔인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두식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보며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민두식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운 부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것이다. 루시아가 죽을 리 없어. 니놈 같은 하찮은 놈에게 당할 리가 없어. 거짓말하지 마라. 당했는데요? 아주 처참하게. 이제 회장님께 남은 건 깊고 깊은 절망뿐입니다. 평생 이곳에서 썩어가며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손에서 재편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낙이 될 테니까요. 김선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두식의 귓가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는 제가 잘 맡겠습니다. 회장님의 피와 땀이 깃든 소중한 유산, 아주 유용하고 소중하게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영원히. 김선재가 떠난 병실에 민두식의 처절한 오열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늙고 병든 남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김선재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시각 김선재의 눈을 피해 문태경이 마련한 비밀스러운 아지트, 평범한 병실로 위장된 그곳에서 루시아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과 목에는 화상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수행자와도 같았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김선재가 민두식 회장을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루시아 씨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회장님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병원 내부 정보원에 따르면 회장님께서 거의 실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루시아는 천천히 눈을 뜨며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화상 부위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와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희미한 희망이 있을 때보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구원자의 손길을 더욱 간절하고 맹목적으로 원하게 되죠. 김선재는 자기가 민두식 회장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그는 나를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민두식 회장을 나의 가장 충실한 신도로 만들어줄 무대를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선재는 내가 사라졌다고 확신하고 이제 마음껏 회사를 주무르려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 수많은 적을 만들고 무리수를 두게 되겠죠. 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민두식 회장을 구하러 가야죠. 문태경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을요? 지금은 오히려 김선재의 감시가 가장 삼엄할 텐데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격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문태경 씨.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나를 죽었다고 믿을 때, 내가 유령처럼 나타나 민두식 회장을 구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루시아의 입가에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나를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의 무너진 정신과 산산조각난 희망은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존으로 채워지겠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 그가 가진 회사, 그가 가졌던 권력,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도 기꺼이 내게 바치게 될 겁니다. 재물처럼 말이죠. 김선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민두식 회장을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꼭두각시라니 표현이 너무 과격하군요. 문태경 씨. 나는 그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것뿐입니다. 김선재가 빼앗아간 썩은 동아줄 같은 희망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강력한 희망을 말이죠. 루시아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에 섰습니다. 새벽의 여명이 어두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김선재가 있을 가장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불을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몰라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보다 더 무서운 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혹한이라는 걸. 이제부터 내가 김선재의 세상에 혹독한 겨울을 선물할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얗게 얼어붙어 바스라져 내릴 때까지. 그녀는 문태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문태경 씨.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냥감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죠. 문태경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루시아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함께 곧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대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반격이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김선재는 그룹의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시아가 사라진 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고 민두식 회장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퇴근 전 분명히 정리해두고 간 책상 위 서류의 순서가 아침에 와보면 미세하게 바뀌어 있거나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독하게도 루시아가 즐겨 쓰던 화이트 머스크 향이었습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나? 어제 내가 퇴근한 이후로 아무도 들어온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나? 김선재는 비서를 날카롭게 추궁했지만 비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맹세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루시아의 죽음 이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애써 생각했지만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서버가 원인 불명의 오류로 다운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거나 과거에 자신이 제거했던 인물들의 비리를 알고 있던 자들이
갑자기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완벽한 제국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 죽은 게 아니었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화염 속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시신까지도. 김선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루시아는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걸어 나와 그의 목을 조르며 속삭였습니다. 너가 시작한 불, 내가 끝내주러 왔어. 그는 식은땀을 흠뻑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점점 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가 그룹의 미래를 걸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유전 개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산된 것입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 그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정황이 담긴 파일이 투자사 측에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분노에 차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내 뒤에서 이따위 장난을 치는 거냐?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김선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김선재. 넌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을 뿐이야. 내가 만든 무대 위에서. 김선재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액정 너머로 루시아의 비웃는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루시아, 그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그는 어느새 덫에 걸린 짐승처럼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루시아는 아지트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망연자실한 김선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문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김선재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렸습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아니요, 문태경 씨. 아직 멀었습니다. 공포는 쥐를 구석으로 몰지만 때로는 그 쥐가 고양이를 물게 만들기도 하죠. 나는 김선재가 공포를 넘어 오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마지막 발악을 하게 만들어야 해요. 루시아는 문태경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갇혀있는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세요. 그리고 김선재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야겠습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워하는 선물을 말입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김선재는 민두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루시아가 살아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지독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민두식을 보며 안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지만 민두식 회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경비들은 다 뭐 했어? 당장 찾아내. 김선재가 경비들을 닥달하는 순간 병실 안의 TV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루시아였습니다. 그녀는 화상 자국이 옅게 남은 얼굴로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고고한 모습으로 회장실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넋이 나갔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훨씬 더 생기있고 강렬한 눈빛을 한 민두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선재 씨. 아니, 이제 김선재 회장 대행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자리에 앉아보니 어떻습니까? 가시방석 같지는 않으신지. 루시아, 너가 어떻게? 김선재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묻고 싶겠죠? 글쎄요, 지옥의 불길도 나를 탐내지는 않더군요.
아마도 당신을 먼저 데려가라고 한 모양이에요. 당신 같은 죄인을 두기에는 지옥도 비좁다고 말입니다. 루시아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께 절망을 선물하는 동안 나는 회장님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보답으로 내게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안 그런가요, 회장님? 민두식 회장은 카메라를 향해, 아니, 카메라 너머의 김선재를 향해 불타는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선재, 이 배은망덕한 놈. 네 놈은 끝났다. 나는 나의 모든 권한을 루시아에게 위임한다. 이제부터 그룹의 진짜 주인은 루시아다. 김선재는 화면을 보며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루시아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자신을 유령처럼 괴롭히며 공포로 몰아넣고 마지막 순간에 민두식 회장과 함께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화면 속 루시아가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김선재 씨.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회장 자리, 내가 대신 앉아서 보니 그리 나쁘지는 않네요. 당신이 시작한 불장난, 그 끝은 당신의 파멸입니다. 지옥에서 기다리시죠. 곧 내가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줄 테니. 화면이 꺼지고 김선재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속에서 부활한 루시아는 마침내 자신을 가두려던 태양을 삼킨 여자가 되어 모든 것을 손에 넣었고 김선재는 자신이 지핀 불길보다 더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을 죽이려던 적 김선재의 계략에서 살아남은 루시아의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루시아를 불길 속에 가두고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한 뒤 그녀의 후원자였던 민두식 회장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루시아는 충직한 조력자 문태경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마쿠에서 김선재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며 그의 제국에 균열을 냅니다. 마침내 모든 희망을 잃고 무너진 민두식 회장 앞에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구원자처럼 나타나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루시아는 김선재가 가장 방심한 순간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며 완벽한 복수를 완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